자, 이제 11번이랑 12번은 가우스 기호가 좀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우스 기호에 대해서도 좀 적응이 되셔야 될 거예요. 이제 계속 틈틈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가우스에 대한, 그 가우스 기호에 대한 좀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고 그 문제를 이제 푸는 걸로 한번 갈게요, 일단. 자, 이 가우스 기호에 대한 정리는 거기 아마 25쪽 하단부 그 정도에다가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 가우스만 가지고도 되게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다 하면은 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단 지금으로서 필요한 것, 집합으로서 필요한 것 정도까지만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일단 정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죠. 가우스 X라는 보통 읽을 때 가우스 X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일단 이 정의를 한글로 좀 얘기해 보면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X를 넘지 않는. 저기에 써져 있는 수를 넘지 않는. 그러니까 넘지 않는이라는 말이 헷갈리면은 크지 않다. 그러니까 작거나 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우스 2.7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그럼 이거 계산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은 2.7보다 작거나 같은 가장 큰 정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얼마죠?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지? 자, 여러분 가우스 5는 뭐야 그러면? 가우스 5는 5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니까 같은 것까지 포용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5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지? 음수 쪽 한번 가볼래요? 마이너스 2.7 있어요, 여러분. 가우스 마이너스 2.7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지. 마이너스 3으로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7보다 큰 숫자잖아. 그지? 그러니까 작거나 같으려면 마이너스 3으로 가셔야 돼요. 좋아요. 그러면 일단 가우스가 어떤 느낌인지는 아셨을 것 같고요. 자, 원래 어떤 것을 정의할 때는 수학에서는 이렇게 한글로 정의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수식으로 정의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식으로도 정의를 해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볼게요. 자, 가우스 X가 n일 때, 물론 n은 정수고요. X의 범위가 n에서부터 n 플러스 1. 네, 이게 이제 가우스 X를 이 한글을 수식으로 바꿔낸 정의가 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우스 X라고 하는 값이 2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알겠죠? 저 X에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저 가우스 X는 1에 2. 그럼 저 X에 2가 들어가도 되죠? 2.1도 괜찮죠? 2.2도 되고 2.3도 되고 2.4도 되고 2.9도 되고 2.99999도 다 되죠? 그죠? 그러니까 가우스 X가 2를 만족하려면 X의 범위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 느껴지세요? 같은 얘기라는 거 아시겠어요?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가우스의 정의를 수식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제 가우스에 대한 어떤 느낌인지는 아실 것 같고,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우스 X가 3.1이 나오는 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거 안 되는 거 맞죠? 가우스 처리가 된 거는 무조건 정수가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뭐 소수 이렇게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우스 X가 X랑 같다라는 말은 이게 성립한대, 여러분.
한번 해석해 보실래요? 뭐라고 보면 될까요? 여러분, 가우스에 넣으면 2.7과 이 2가 서로 같습니까? 같지 않죠? 근데 같았단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언제 같지 얘랑 언제 같을 수 있지? x에 누가 들어오면? 그렇지, 정수가 들어오면. 이 말은 x가 정수라는 뜻이에요. 저 식이 의미하는 것은 x는 정수입니다를 저렇게 꼬아서 표현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얘의 의미는 x는 정수입니다. 이 뜻이에요. 자, 이제 약간 좀 적응이 되셨을 거니까 결론적으로 이 가우스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어떤 느낌이죠, 얘들아? 소수를 버리는 느낌이죠. 소수를 확 버려버리는 느낌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가우스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버리는 거야. 버림이야. 초등학교 때 버림이라고 배우나? 뭐 아무튼 내림이라나? 모르겠다. 아무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지? 버리는 거야. 소수를 다 버리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우리 요 의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뭘 뜻할까요, 여러분? x에서 가우스 x를 뺐어요. 그렇지. 소수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2.7에서 가우스 2.7을 빼면은 2를 뺀 거니까 0.7이 남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확하게 x의 양의 소수 부분이라는 말을 쓰셔야 됩니다. 이 x의 양의 소수 부분이라는 말은 철저하게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값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그냥 소수 부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양의 소수 부분이라는 걸 강조하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이너스 2.7에서 마이너스 가우스 마이너스 2.7을 하면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얼마가 될까요? 0.3이 되죠, 여러분. 왜? 가우스 마이너스 2.7 아까 얼마랬어?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0.3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 마이너스 2.7을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0.7로 보면은 이게 소수 부분이긴 한데 이건 음의 소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지 말고 이거 마이너스 3 더하기 0.3으로 좀 봐주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철저하게 x의 양의 소수 부분이라는 의미가 돼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대강의 느낌을 좀 잡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해볼까? 그래,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기 n분의 x가 n분의 x랑 같대요, 여러분. 이거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생각해 봤어요? 무슨 의미죠? 이거랑 거의 유사하잖아, 지금. 맞지? 가우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랑 바깥에 튀어나온 거랑 서로 같다라 이 말이야. 그러면 아까 이게 무슨 의미였어? x는 정수다 이 뜻이잖아. 그럼 이 말은 뭐야? 얘가 정수다 이거죠? 그럼 얘가 정수를 내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x는 n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것의 의미는 x는 n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배수집합이 되는 거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수집합 배우지 않았나? 보통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나? 제가 여기다가 첨자 A3 쓰면은 이거 3의 배수라고 보통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수식의 표현이 AN, N의 배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가우스를 이용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을 좀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낼 수가 있어.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표현의 방식이 되게 다양해져.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좋아. 그러면 자, 우리 일단 11번 먼저 한번 볼게요. 11번.
여러분 지금 집합 AN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집합 AN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걔가 Y바 Y는 가우스 X분의 N 이렇게 돼 있대요. 그리고 X는 1보다 큰 어떤 숫자래요. 네. 이렇게 돼 있고 이랬을 때 여러분 A4와 교집합 A6을 찾으래요. 여러분. 자 얘들아 볼래? 자 뭐냐면은 집합은 이런 식으로 해석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얘들아 여기 A4가 들어갔으니까 지금 N 대신에 4를 지금 집어넣은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러면 이 A4라는 집합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A4라는 집합은 Y가 원소고요. 그 Y에 대한 설명을 가는데 걔가 X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신 X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거 X분의 4 있지? X분의 4. 어? X분의 4 그래프 예전에 좀 봤던 기억나? 반비례 그래프라고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정비례, 반비례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데. 그죠? 네. 자, 보세요, 여러분. Y는 가우스 좀 생각하지 말고 일단 X분의 4를 먼저 보자고. 이 그래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프를 보면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 자, 그럼 그때 어떻게 썼냐면요. 이게 X축, Y축 갖다 대고요. 그죠? 이렇게 이쪽 이 숫자가 만약에 0보다 크면요. 이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이제 1, 4분면과 3, 4분면 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갔던 그림 기억나실 거예요. 맞죠? 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다 보는 건 아니고 일단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보게끔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해돼? 그럼 X가 1을 넣어볼게요, 여러분. X가 1을 넣으면 1 넣으면 얼마가 나와? 지금 4가 나오죠? 맞아? 4가 나와. 그러니까 X가 1보다 크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됐어? 자 봐. 그러면 여러분 X분의 4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느냐면 4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가질 수는 있는데 대신에 0보다는 큰 값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음수가 될 수는 없죠. 이 그림을 보면 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X분의 4라는 이 값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서는 범위가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런 값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0점 몇도 괜찮고 1점 몇도 괜찮고 2점 몇도 괜찮고 3점 몇도 괜찮고 4까지도 괜찮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값들의 가우스를 취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 값이 0점 몇이면 가우스 취하면 얼마가 돼? 0점 몇에다 가우스 취하면 뭐가 되지? 0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Y값은 이 상황에서 0이 될 수도 있다고. 만약에 요 X분의 4가 한 0점 몇쯤 되면 예를 들어 X에다가 한 5 정도 넣어봐도 되잖아. 5분의 4는 0.8이잖아. 0.8 가우스 취하면 얼마가 돼? 0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그리고 이 값이 어떤 값도 될 수 있다고? 한 1점 몇도 될 수 있다고. 1점 몇도. 그치? 1점 몇도 충분히 가능해 지금. 맞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가우스 취하면 얼마가 돼? 1도 될 수 있다고. 이해돼? 얘가 2점 몇이 되면 가우스 취하면 2가 될 수도 있고 얘가 3점 몇 되면 3이 될 수도 있고 얘가 4도 가능하니까 이 값이 4도 가능하니까 4에다가 가우스를 취하면 4가 됐죠. 그러니까 이 집합은 A4라는 집합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은 0, 1, 2, 3, 4를 원소로 갖는 그런 집합이다 이 뜻이에요. 참 쉬운 얘기를 어렵게 써놨죠. 그런 얘기예요 지금. 됐어? 그럼 우리 이제 경험이 좀 생겨서 이제 느낌이 온다. 이제 A6을 할 때는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갈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A6은 여러분 여기가 6으로 바뀐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알겠어? 6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여기도 6으로 바뀐 것 뿐이야. 괜찮니? 여기도 6으로 바뀌었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 A6 써볼까요? A6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 0, 1, 2, 3, 4, 5, 6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됐나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보는 거야. 좋아. 그래서 지금 이 둘의 교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둘의 교집합이 얘죠. A4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거 얼마야? 그냥 A4다 이거지. 이해되겠어? 됐지? 자, 12번 한번 보실게. 자, 요거까지 하고 이제 명제로 들어갈 건데 명제는 뭐 많이는 못 할 것 같고 그냥 맛만 좀 보는 걸로 할게 일단.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또 수업할 거니까. 자. 여러분 AN이라는 집합이 있는데요. AN이라는 집합은 X바 X 마이너스 가우스 X가 N분의 1이고 X의 범위는 마이너스 5에서부터 5까지인 유리수가 들어올 수 있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대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거든.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한번 따져보자 얘들아. 알겠지? 자, 봐봐. 기역은 3분의 1은 A3이구나. 원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 옳고 그름 따지는 문제를 바라볼 때 잘 보세요. 기역, 니은, 디귿 세 개가 나오죠. 푸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보통 기역 아니면 기역, 니은은 어떤 특정한 상황을 물어봐요. 예를 들어 A3이 3분의 1의 소속이냐 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직접 숫자를 대입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걸 물어봐요. 그리고 한 니은, 디귿쯤 가면 숫자를 대입할 수 없는 상황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역, 니은, 디귿이 한 흐름으로 가는 문제야. 그러니까 기억을 할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숫자 대입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디귿에서 막혀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면서 이게 왜 됐지를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왜 됐을까? 알겠지? 이게 왜 됐고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얘를 일반화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하면서 디귿으로 가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3분의 1이 A3에 들어가나? 확인해 볼까? 그리고 그냥 맞으면 끝? 이렇게 하면 디귿이 안 풀린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지? 자, 생각해 보자 얘들아.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이미 좀 소개를 해놔가지고 그래도 좀 괜찮으실 거긴 한데 여러분 A3은 지금 N에다가 3을 넣은 거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거든요. A3이라는 집합은 어떤 집합이냐면은 X바 X 마이너스 가우스 X가 얼마? 3분의 1인 거예요. N에 3이 들어간 거니까요. 근데 대신에 X의 범위는 마이너스 5에서부터 5까지인 유리수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것에 대한 해석의 관점을 이미 소개를 해드렸잖아. 이게 뭐야, 얘들아? 의미적으로? X의 양의, 그렇지, 소수 부분입니다. 그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지금? 3분의 1인 상황이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냥. 아시겠어? 그러면 봐봐. 이 범위 내에 X의 양의 소수 부분이 3분의 1이 되는 유리수는 몇 개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일단 3분의 1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쵸? 누구도 돼요? 얘도 되죠. 1 더하기 3분의 1, 3분의 4도 되죠. 그쵸? 정수 부분 버리고 양의 소수 부분 3분의 1 맞잖아. 그지? 되고요. 5를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음수 쪽 갑시다.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1. 맞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음의 소수 부분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지만 이것의 의미는 철저하게 양의 소수 부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2를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1로 보는 게 맞는 거다. 맞아? 그지?
이렇게 된 거고 마찬가지로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3분의 1. 여기 좀 부족하네. 지우고 다시. 자, 마이너스 2 더하기 3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더하기 3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5 더하기 3분의 1도 되네. 이해되니? 그치? 왜? 마이너스 5 더하기 3분의 1도 마이너스 5보다 크잖아, 지금. 그쵸? 네. 그럼 다 써놓은 거예요, 일단.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한번 써봤어요. 그 중에 3분의 1이 A3의 원소니? 그래, 맞아. 괜찮지? 그거야. 여러분, 니은 한번 보실래요? 니은? 여러분, 니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집합 AN의 원소의 개수는 11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일단 이거 11개인지 먼저 확인해 보자. 알겠지? 자, 이거 0 더하기 3분의 1이지. 1부터 4까지 했으니까 일단 여기 4개, 여기 1개, 합쳐서 일단 5개.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5니까 여기 몇 개? 5개. 합쳐서 총 몇 개? 10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집합은 AN이라는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11개다라고 그냥 확정지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지. 벌써 A3만 해도 안 되잖아, 지금. 11개가 아니라 10개란 말이야, 지금. 이해됐지? 그래서 일단 틀렸어. 오케이?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차피 그래, A3일 때는 이 아래가 3분의 1인 거고 여기에 만약에 4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지? 그냥 여기가 3 대신에 4만 대신 자리를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5가 들어오면 5분의 1이 대신 들어가는 거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N은 개수가 항상 10개야. 집합 AN 원소의 개수는. 자, 마지막 디귿 한번 가볼게. 임의의 두 자연수 mn이고 m과 n이 서로 다르면 두 자연수가 서로 다르면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자, 봅시다. 우리가 이미 3분의 1을 써놨으니까 그 다음 걸 써보자. 자,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일단 3이 들어온 게 지금 요거고 여기에 또 다른 게 들어올 거거든요. 근데 이게 3이 아닌 어떤 값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3이 어떤 값? 예를 들어 뭐 5 정도 생각해 볼까? 그럼 어떻게 돼? 5분의 1이 되고 1 더하기 5분의 1이 되고 여기 4 더하기 5분의 1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5 더하기 4분의 1이 돼요. 단 하나라도 겹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자연수가 들어오면 교집합이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겠지? 이해돼? 그래서 맞는 말이야. 그래서 기억과 디귿 답은 3번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